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세무조사를 당해서 그 다음에 범칙조사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로 시작을 했다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이쪽에서 범칙조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범칙조사로 넘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칙조사는 뭐냐?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 이거예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고발을 필수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일단 범칙조사로 넘어가면은 이 단계에서 고발하기 전에 무혐의도 있죠. 당연히 무혐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통고 처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고, 위원회가 안 걸리고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제 세금 계산서 관련 부분은 이렇게 되고, 포탈링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대부분 세금 계산서는 이 무혐의보다 이 고발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자료상이라는 개념으로. 그런데 이 자료상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요, 자료상이라는 게 참 허구가 많아요. 이게 가공거래했다 막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허위라는 거는 사실과 다르게 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A인데 B로 했다. 물건은 갔는데 B로 A가 받았는데 B로 이제 B가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했다. 아니면 A라고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돼 있는데 A하고 그 거래 자체 실물이 움직이지를 않았다. 라는 식의 이제 이런 세금 계산서 관련 부분인데, 이 세금 계산서 관련 부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털보다 제가 볼 때는 실물을 해보면, 실전을 떼어보면 이 부가세가 제일 무섭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 범칙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는 아주 급해집니다. 고발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형사로 넘어가잖아요. 검찰, 경찰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 단계로 이제 기소가 되면 소송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 범칙조사에서 이쪽까지 1심까지 끝나는데 6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쏜살같이 가버려요. 화를 이렇게 쏘잖아요. 화를 쏘면은 화를 탁 쐈는데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는 게 이 조세범칙 조사다. 이렇게 내 생사가 달려있는 조사가 이 범칙 조사예요. 그런데 사람이 의외로 세무조사 나올 때부터 너무 이렇게 태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실무 거래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 이런 식으로 내가 대응하고 그 사람들한테 급식음식 잘하면 되겠지 라는 식의 이제 사고방식으로 하다가 범칙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왜? 이미 이 세무조사 나오는 시점에서 뭔가가 빨간 경보등이 또 삐뽀 이렇게 울려가지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나와 보니까 별 의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진짜 뭔가가 삐뽀한 이유가 있었네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 의심을 하고 거기다가 색깔을 뒤덮어 가지고 그냥 고발하는 것이 좋죠. 그게 또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적이고,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가 아닙니다 하면서 무혐의 잡으려고 무혐의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든지 근거를, 이런 의심을 삐뽀 울렸던 그 의심을 내가 스스로가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그 경보등이 잘못 울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들이 몇 사람 되겠느냐. 제가 서울청에서도 법무과장 하면서 5년 동안 하면서 기각면이 수두룩해요. 수두룩 100% 기각면 뭐든지 가지고 오면 이건 증빙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줄만 적어버리면 기각 결정문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 기각을 해요. 기각을.
그런데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용 결정문을 만들 수 있죠. 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2차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 위에 이제 결재권자들의 이렇게 다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그 문소리 들으면은 딱 알아요. 그 사람의 성품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데 뭐 지장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인용하는데 뭐 30초만 해도 결제해 주고요. 절대 뭐 딱 보면 금방 아니까. 그런데 이제 기각맨이 기각을 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인용해야 될 건데 기각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부 공무원에서 그 위에 상급자가 밑에 직원이 이렇게 기각하겠다. 이거 뭐 저 그냥 고발해야겠다. 그러면 이걸 왜 고발하고 이걸 왜 기각을 해? 이 사람 억울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밑에 직원한테 밑에 직원들 비를 건드리면요, 큰일 나요. 어떻게 보면은, 결재권자는 어떻게 보면 파리목숨들입니다. 파리목숨. 공무원 전체가 이렇게 보면 공무원 자체는 파리목숨이고, 거기에 이제 조세 공무원, 뭐 검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들어가면 그 경찰, 조세, 검찰,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끝발을 낼 수는 몰라도 공무원이라는 그 자체는 파리목숨이다. 조금만 뭔가 의심사면은 징계 들어오고 뭔가 의심하고 그 감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누구를 해코지하는 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절대적으로 모험을 안 하죠. 그리고 의심을 사는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일단 뭐든지 규제 행정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규제하고 끝나는 게 가장 속편하다 이거예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소하는 검찰 공무원은 기소하고 너 죄 있지? 빨리 자백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경찰 공무원도 말해 그냥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소할 때 올릴 테니까 기소 의견을 올릴 테니까 검찰 가서 알아서 해보세요 이런 식이죠. 마치 위해 주는 것이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 조사공무원도 일단은 우리는 기소할 때 고발할 테니까 조금 우리가 거기서 조금 편의는 받을 수 있다. 뭐 그 정도가 이제 최대 받을 수 있는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무혐의다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이거죠. 한번 이렇게 공무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나온 그 움직인 대가가 실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다. 처음에는 나와가지고 저도요, 감사원에서 처음에 이제 감사를 할 때 문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참 황송했어요. 사람들한테 오면은 내가 이렇게 이래서 가지고 어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참 사람들한테 내가 혹여나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막 이렇게 고압적으로 할까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제 얼굴만 보면은 이 찢어진 눈꼬리만 보면은 막 공무원들이 문답 받으러 올 때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를 그 커다란 강당에서 문 열고 들어올 때 국감 받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내 인상을 보면은 나 오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눌하게 말하고 사투리 쓰고 말하고 그러면 순진한 딱 보이면은 순간에 이제 거짓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감사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거짓말 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넘어갈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무뎌져요. 무뎌지고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자기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지. 사업자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공무원과 선하다는 사업자하고 둘이를 비교하면 그래도 악랄한 공무원이 더 선하다. 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업자에 대한 아주 불신이 깊어요. 우리나라 가만히 공직사회를 보면요. 특히 건설업자, 그리고 금융, 이쪽에는 사기꾼들. 이런 식의 이제 마인드가 아주 깊습니다. 특히 건설업자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아주 어울리면 안 된다.
뒤탈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건설업자가 주는 돈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 사업자가 주는 돈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룰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에 대해서 강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색깔을 빨간색에 이제 마인드가 딱 덮어가지고 빨간색을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공무원 자체도. 색깔을 입혀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 스스로를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거예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내가 한낱 규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규제. 뭐 이렇게 조사, 감사, 수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규제만 해요. 규제만 하기 때문에 이 규제의 마인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이렇게 같은 평면이라 했거든요. 같은 차원에서 차원이 같다 이겁니다. 차원이 같아요. 왜? 도둑놈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이걸 쫓아다니는 사람이 경찰하고 검사다. 그러니까 같은 차원이다. 이거 차원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차원이 틀리지를 않는다. 이거 단지 인연에 따라서 도둑이 다음 생에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되면 이 도둑놈이 이제 검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뒤바뀐다 이거예요. 피해자가 돼버린다 이거. 본인이 도둑놈 취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범죄자 취급을. 가다가 이렇게만 돌아서 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본인들이 항상 제가 볼 때는 이런 규제 행동이 있는 사람들 항상 그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왜? 상대를 아쉽게 해가지고 내가 그만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본능을 넘어가가지고 뒷돈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1년에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 앞에서 칼 들고 그렇게 지옥 오지 마라 해도 끝끝내 이렇게 범죄자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 이겁니다. 그만큼 유혹에 약하죠. 유혹에 약한데 왜 유혹에 약하냐? 사람들을 그렇게 시달리게 한다 이거예요. 시달리게 아쉽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어버리는 거, 물이. 그러니까 중물 든다고 하잖아요. 공짜 좋아하지 마라 있거든. 공짜 좋아하지 마라. 공짜 속에 가시 있다. 공짜를 좋아하는데 남한테 얻어먹으면 내가 이렇게 절대 이렇게 얻어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남한테 얻어먹을 자격이 있는가 막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죠. 3년만 지나면요 그거 당연하게 느껴진대요. 그냥 사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뭔가 성직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항상 좋은 말 하려고 훈계하려고 훈육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아도 된다라는 식의 착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 닦는다고 5,000년을 해도 어차피 자기 죄업밖에 없다. 모든 지옥에는 그 사람들이 가 있다. 성직자들이. 그런 말을 오죽에 뭐 같은 성직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이 들었다는 거를 깨닫는다는 그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하다못해 성직자도 그러는데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너무 쉽게 공짜를 좋아하는 거다 이거예요.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데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놔두고 건조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자기 삶의 철학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뭐든지
공짜 좋아하고 남을 아쉽게 해가지고 내가 밥벌이하고 생존을 챙기고 내가 거기서 뒷돈 받아가지고 집사람한테 갖다 준다. 어느 공직자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60대가 돼가지고 그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 남편분이 그 직업이었으면 상당히 많이 재산이 많을 건데 의외로 아니네요. 그랬더니 절대 나무 호주머니에 있는 돈, 그 공짜 돈 절대 집으로 가져오지 마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집안 자식들이 다 그래도 자기가 자기 아빠를 할 정도로 잘 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다 그래도 형평성이 있다. 형평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니까 공짜에 심취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를 얻어먹으면서도 또 큰 소리 치고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게 이제 자칫하다가 물들어져 버리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가보면은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의 그 말로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 다 집안에 액땜이 있고 저는 그런 거를 좀 느낍니다. 느끼고 그러니까 사람이 확실히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뒷돈 받아가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 또 그런 로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로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또 이제 또 야합을 하고 또 막 해가지고 능력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뭐 사건 잘 해결사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거품이다 이거예요. 거품을 이렇게 10억짜리를 80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거품을 빼먹는 식으로 그런 쇼맨십은 강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할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빼먹을 수 있으니까 빼먹는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한 거. 뭐 아쉬울 때, 사업자들이 돈 있는 부자들이 뭐 아쉬울 때 돈 안 쓰면 언제 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 또 그게 이제 일면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일면으로 보면 한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없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 중에서도 참 진짜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서 진짜 까마귀도 안 먹겠다, 독수리도 안 먹겠다라는 그런 말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더라도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검찰, 경찰은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편하자고 한 세상 살면은 잠깐뿐이에요. 그러면 공직의 힘으로 이렇게 살면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세무 공무원 시절에 이렇게 많이 한 그 선배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짝사랑하다가 나중에 낭패 본다 이거예요. 자기는 조직을 짝사랑했는데 우리 조직을 말이 뭘로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조직에서 팽당하더라 이거죠. 자기만 짝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힘으로 살았지 내 개인의 힘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상대가 나를 고개 숙이는 그 자체가 조직의 힘 때문에 내가 국세청이라는 거, 경찰이라는 거, 검찰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아쉬우니까 지금 이럴 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대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옷 벗는 순간에는 모든 인연이 다 흩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의외로 규제행정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 애군이 있고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막 목을 조르면서 말해 하면서 막, 말해, 누구랑 바람 피워서 말해, 막 이러면서 목을 조르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한테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을 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습이 몸에가 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의 힘이 없어져 버리면은, 옷 벗어버리면 이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쓸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공직에 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규제에서, 자, 우리가 규제하면은 아쉽지 않게 평생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년이 쓸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좀 빼라 이거죠. 그러면 구제가 되잖아. 근데 이 하나 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삶의 가치, 철학 이거에 관련돼 있다.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해 봐야 된다. 그런 영성의 경험이 없이서는 절대 이게 안 빠진다 이거. 자기 스스로가 해 가지고는 안 빠진다. 바로 그게 내 삶의 인생을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규제를 하느냐 구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짓느냐 밭에서 복을 짓는 거예요. 이게 입구자 아닙니까? 먹을 것이 생겨요. 먹을 것이 밭전에서 규제를 하면 구제를 하면 저는 그거를 느낍니다. 실증을 제가 제 스스로 실증을 해요. 저는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거기에 구속당하고 거기에 편을 들고 어디에 뭐 가입을 하고 저는 소속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를 얄밉게 볼 수는 있어도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고개 함부로 숙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비굴하게는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얄미운 거죠. 어떻게 보면 왕따 시키려 하고 자꾸 뭐를 이렇게 하고 뭐를 이제 내가 나가는 거를 그 길을 막아버리려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으면 좀 젊은 후배들을 이렇게 좀 커보면은 길도 열어주고 뭐 또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길을 막아버려. 자기 먹을 것이 없어질까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사고들이 어디나 이제 보면 다 있죠. 직역에는. 그런데 복을 쌓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들 하는 사람들이 꼭 무슨 뭐 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봉사한다고 자선한다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평소에 자기가 하면 돼. 남이 안 알아줘도 누가 억울하다 하면은 그래서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공무원 해가지고 누구를 먹여 살려?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잖아. 내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되면 좋잖아요. 내 자식이 잘 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고 하면 아버지가 누굽니다. 그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다 그 선함이 가려면은 내가 이거를 복을 짓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남의 공경을 빠뜨리면 안 되고 남이 공경을 빠뜨려졌으면 그거를 내가 구제하려고 해야 된다. 최소한. 그러니까 나로 인해 가지고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어쩔 수 없어요. 좀 불쌍하지만은 그 다음에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일단 나는 털어버리고 사건 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뭐든지 나한테 왔을 때는 이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구제 쪽으로 하려고 부정을 긍정으로 보려고 자꾸 내 색깔을 내가 예단해 가지고 거기서 내 사고의 틀에서 딱 색깔을 넣어 가지고 빨간색에서 못 나온다든지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세무조사 당한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게 밤잠을 못 잠잖아요. 그리고 세무조사 한번 당해가지고요. 일단 과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체납자 돼가지고 압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계좌 압류해버리면 지금 한참 수익이 나가지고 뭔가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무에서 시작한 사람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잘 돼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진을 0으로 보면서 천천히 100원 내고 200원 내고 10,000원 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공무원들은 이런 사업을 실제 나와가지고 사업을 안 해보니까요. 밖에서 이렇게 보는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보는 시각으로 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상화 아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다니까. 특히 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분들도 좀 사업을 해봐야 된다. 법대에서만 막 이렇게 봐가지고 어떤 신성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자꾸 내려다보면서 그 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20, 30년, 20년 이상 이렇게 법대 위에서만 내려다보면 그게 뭐가 보이냐고요,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 다 아는 것 같아도 밖에 나오는 순간에 보이는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의심을 해서 뭐 하겠느냐 이거죠. 그 의심에서 내 의심이 잘못됐는지 그거를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판사에서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검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세무공무원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경찰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아이, 그러려면 뭐 하려고 사냐고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업을 하지. 공무원은 복전을 일구는 사람들이지 남을 규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주머니 크기가 짧으면은 어차피 규제하다가 아이고 나는 평생에 그냥 대우나 받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란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가 주머니 크기가 크다면 구제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죠. 남자 대장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규제는 누구나가 할 수 있잖아요. 본능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공무원들이, 나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더 이상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지 마시라. 본인들이 기계가 있고 기강이 있으면은 구제하다가 나오시라 이거예요. 구제하다가 언제든지 구제하고, 그리고 내 삶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게 국록을 먹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좀 그만한 사람들이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항시 해봅니다. 규제하다가 결국은 토사구팽 당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